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에일리입니다. 오늘 토익 총평 바로 시작할 텐데요. 파트별 난이도부터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2는요. 중상으로 제가 책정을 했고요. 파트 4는 중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 시험에 비해서 파트 2는 조금 지난번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어려울 수 있었던 다양한 답변들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Part 4는 초반부터 사실 꽤 어려워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당황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간에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멘탈이 흔들렸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파트별로 상세히 가보도록 할 건데 Part 2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상세히 좀 구별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는요, 25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총 이렇게 제가 구별을 해봤는데, 의문사 의문문은 이번에 11개가 출제가 됐고, 일반 부정 의문문은 4개, 그리고 요청 제안으로 속할 수 있는 애들은 3개, 선택 의문문 3개, 부가 의문문 2개, 평서문은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우선 의문사 의문문은 상당히 여러분이 처음에는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초반엔 사실 쉬운 부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부를 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파트 2 의문사 의문문은 당연히 쉬운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어려워지는 부분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중후반부에 갈수록 이게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가 있다면 분명히 쉬운 패턴이 아닌 조금 어려운 우리가 이따가 다뤄보게 될 반전 답변이라던가 아니면 회피성 답변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도 절대 공부할 때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일반 의문문은 부정 의문문이랑 같이 제가 묶어놨는데 당연히 부정 의문문은 not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일반 의문문에다가 무엇이 들어가요? not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부정의 not은 해석을 드러내고 하셔야 대답을 yes, no를 연결할 때 편하기 때문에 일반 의문문처럼 같이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부정 의문문은 사실 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이 무엇인지 이따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합쳐서 총 4개가 출제가 됐고 요청 제안은 여러분이 아마도 패턴 몇 개만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와 답 패턴을 골라내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심플하게 풀어낼 수 있다. 선택 의문문은 항상 A or B를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조한다던가 아니면 교통수단을 대조한다던가 그런 카테고리만 잘 잡았어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번에 또 정확하게 달아두셔야 될 부가 의문문은 뒤에 꼬릿말이 붙는 형태죠. 그렇지 않니? 그렇지? 이런 형태가 붙는 애들인데 그걸 굳이 해석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앞에 우리가 평서문으로 등장하는 부분의 해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 있는 애들을 잘 살려서 뒤에 꼬릿말은 살짝 의문문처럼 올려주는 연습을 평소에 자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니? 공격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죠? 네, 그 부분 좀 신경 쓰시고 마지막 파트 2의 꽃, 평서문 부분도 또 2개가 많지 않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따가 상세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5개인데 초반부터 조금 쉽게 시작하다가 중반부부터 하다가 와,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파트 2는 이런 패턴으로 사실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더 어려웠다. 뭐 지난번이 특히 더 어려웠다.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 2는 이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해주셔야 분명히 파트 2를 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파트 2가 점수가 나와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파트 2는. 그래서 패턴 정리, 자주 나오는 오답 속어 하는 것들 공부 좀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상세히 한번 가볼 텐데요. 우선 의문사 의문문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의문문은 which로 시작하는 애들은 대부분 뒤에 누구와 함께 와요? 명사 형태와 같이 오기 때문에 which applicant will you hire? 그럼 뭐만 잘 잡았어도 어떤 지원자를 너는 뽑을 거니? 어떤 지원자? 이 정도 잘 뽑았으면 답의 패턴이 사실 쉽게 보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명사를 뭐로 받아주면 거의 정답이 되냐면 the one
the one이라고 해서 one이 대명사 one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패턴이 나올 수 있었겠죠. The one with the striped tie. 지금 스트라이프 타이로 된 그러니까 줄무늬 타이맨의 개말이야. 이렇게 사람도 원으로 바꿀 수 있고 사실 이 앞부분이 이렇게 복수 형태였다면 사실 뒤에도 ones 해서 복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용하게 정답으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원이 또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문맥에 맞지 않으면 제거해 주셔야겠죠. 자, 요거 당황스럽겠죠. That one is my application. 지금 특정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그냥 저거는 제 겁니다. 제 지원서입니다. 저거는 제 지원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원자, 사람을 고르라고 했는데 저것은 이런 식으로 원의 내용이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를 또 함정으로 넣을 수 있겠죠. 게다가 또 어떤 함정 넣으면 또 더 혹할 수 있어요? 소리 함정이죠. applicant, application 이런 애들도 좀 연습을 해두시면 훨씬 평소에 그런 습관을 잘 들이시면 제거할 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제 지원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얘는 어느 지원자라는 사람의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거해 주셔야 되는 어려운 오답 함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거의 정답이다. 어떤 지원자를 너는 뽑을 거니? 라고 했을 때 the one with the 누구요? 저기 스트라이프맨 저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원으로 꾸며줬다면 답이 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이어가 볼게요. 일반 의문문 패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우선 여러분이 have you로 시작하는 애들이 그죠? have you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어요. 그죠? 왜? 뒤에 PP 형태가 익숙하지 않으면 좀 들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Have you seen? 이 정도는 확인돼요. Have you seen? 봤니? 봤니? 요게 돼야겠죠. Have you seen? 봤니?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I haven't checked it yet. 아, 보지 못했다. 할 수 있겠죠? seen을 들었어야 check이라는 동사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비슷한 애들, 다른 애들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Have you been to? 이거 들어봤어요?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to? 무슨 뜻? Have you been to? 가봤니?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어디 가봤어?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to London? 런던에 가봤니? 라고. Have you been to? 뒤에 다른 장소 다 나올 수 있겠죠. Have you been to? 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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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들려야 돼요. 그죠? 자주 나오는 패턴을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Have you bought? 이런 거 들어봤죠? Have you bought? 얘는 뭐에서 온 거예요? 그죠? buy에서 온 거죠? 이런 패턴이 바로 머릿속에 샀어? 이게 들려야 답을 고르기가 수월하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have you bought가 뭐더라? 이렇게 한참 동안 뜸을 들이면 당연히 뒤에 내용이 싹 사라지고 이미 A, B, C 넘어가고 있겠죠. 이런 거 한정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이는 패턴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입에 배워두시면 좋다. 그래서 패턴 위주로 자꾸 정리를 하시고 답의 패턴을 알기 전에 문제의 패턴, 질문의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에는 일반 의문문의 확장된 버전, 이 부정 의문문 가볼 건데 뭐가 붙었을 뿐이에요? not이 붙었던 거죠. 그죠? 자,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놨는데 Didn't Ellie repair the copier? 그거 에일리가 그 복사기 고쳐놓지 않았어? 요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자, 그래서 고쳐놓지 않았어 요건데 여기에 그러면 yes, no를 만약에 붙여서 나온다면 고쳤지 라고 들으시는 게 맞아요. 왜? 영어의 구조는 동사를 갖고 yes, no를 넣기 때문에 didn't gone, did gone 고쳤으면 yes고 안 고쳤으면 no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일리가 그거 복사기 고쳤지 라고 했을 때도 yes 하면 고쳤다가 나와야 되고 no 하면 안 고치다예요. 그럼 똑같이 didn't Ellie repair? 그 에일리가 고치지 않았어? 해도 yes 하면 고쳤다고 no 하면 고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려고 not을 썼을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잘 들어봐요. Didn't Ellie repair the copier? 에일리가 그거 고치지 않았니? 근데 이상하다. 왜 안 고친 것 같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She did, but. 아, 고치긴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의아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It's out of order again. 다시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 이런 상태로 납득을 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아, 걔가 고쳤지. 근데 왜 이상한 거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걔 고치지 않았어? 부정으로 너무 해석을 하시면 만약에 얘가 뭐로 나왔을 경우 yes로 나왔을 경우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긍정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대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는구나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꿀팁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선 에일리가 고쳤지? 라고 듣고 yes, no 연결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yes, no 안 나오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거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청유 제한 의문문도 가볼게요. 청유 제한 의문문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접해볼 수 있었던 형태고 회화에서도 자주 쓰일 수 있는 패턴이겠죠? May I see 봐도 될까요?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면허증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허증 좀 제시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면허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흔쾌히 수락할 경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줄 수 있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빨리 내줘야겠죠. 그죠?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Here you are 하고 빨리 보여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우리 Why don't we 라는 패턴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Why로 시작했지만 don't we일 경우 뭐 우리 또 뭐 있죠? you일 경우도 그렇죠? Why don't you? 발음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아요. Why don't you?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 않고 Why don't we? 들었어요? 네, 자꾸 따라 읽어봐야 돼요. Why don't we? Why don't you? 이렇게 소리가 막 정확하게 또박또박 나지 않고 당연히 이거는 미국식, 영국식을 떠나서 발음이 조금 빨라질 경우 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약화돼요. Why don't we? 하지 않고 Why don't we? Why don't you? 이렇게 훅 지나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죠. 우리 해보는 게 어떨까? 너 해보는 게 어때? 무엇 하는 게 어때예요. 그죠? Why로 시작하지만 왜로 해석하지 않는 부분이죠. 기억해 두시면 우리 해보는 게 어때?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쉽죠? 네, 답변 패턴을 이렇게 흔쾌히 수락하는 버전은 워낙 여러분이 많이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뭐 great idea 다 바꿔 쓸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that sounds great 만 뒤에다가 형용사만 쓱 붙여줘도 되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청유 제한 형태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 있고 질문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게 청유 제한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뒤에 거 정확하게 못 들었어도, 그죠? 그런 연습을 해두시면 훨씬 쉽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쉬운 문제로 얘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여러분이 파트 2에서 두려워하는 평서문인데 평서문도 사실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기는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또 어려울 수 있는 패턴이었는데 사실 얘도 조금만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애예요. 자, 뭔가 문제점을 얘기해줬어요. I didn't submit the report yet. 뭐가 문제예요? 보고서를 제출을 못했네요.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The deadline passed already. 안 됐지만 네, 오늘도 낼 수 없어. 어제 못 냈겠지만 뭐 이제까지 못 냈겠지만 앞으로도 못 내. 라는 사실을 팩트를 이렇게 쓱 전달하고 있던 거예요. The deadline passed already. 어떤 서류를 제출하다는 얘기가 데드라인과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답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 이거 어디에 제출을 못했네요. 이랬을 때 당연히 마찬가지 얘처럼 데드라인이 끝났어요. 아니면 그 날짜가 이미 지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끝났어요. 지났어요. 이런 얘기가 조금 듣는 사람에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충분히 예측을 가능하게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기억해 두시면 평서문도 사실 그렇게 대비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들 꼭 문제와 정답 패턴 찾고 정리하는 습관 가지시면 파트 2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또 여러분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반전 답변들. 근데 질문들을 다 봤더니 대부분 의문사 의문문. 그죠? 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막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요새 파트 2는 이런 경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Who did you hire? 너 어떤 애 뽑았어? 할 수 있겠죠? 누구? 너 누구 뽑았어? 이렇게 됐어요. 너 누구를 고용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 당연히 사람 이름 나오거나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죠? 사람 이름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We are still conducting interviews.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는 뽑았다는 거야, 안 뽑았다는 거야? 아직 정확하게 뽑지 않았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너 누구 뽑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누구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뽑았어. 아무도 안 뽑았어. 이런 내용들이 등골을 약간 싸하게 하는 그런 반전 답변들이 파트에서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패턴을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은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When did you buy that shirt? 너 그거 언제 산 거야? 라고 이게 평소에 못 보던 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을 때 When did you buy that shirt? 이쁜데 그거 언제 산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언제 샀어? 어제 샀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Actually, Ellie gave it to me. 엘리가 내가 예쁘다고 했더니 부자인가 봐. 줬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이것도 반전이죠. 언제 샀니? 안 샀다는 얘기야. 걔가 나한테 줬어? 아니면 선물로 받았어? 이런 패턴 좋아하겠죠. 이제 이런 시나리오 예측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언제 샀니? 그럼 이제 뒤통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안 샀구나. 그죠? 안 샀구나가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대비 가능하겠죠, 이제? 자, 밑에 것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how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how do you like? 어때? 라고 어떤 거에 대한 이제 평가라던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How do you like the new Thai restaurant downtown? 그 새로 생긴 타이 레스토랑 어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래서 평가를 해주면 돼요. 아, 거기 되게 좋더라 라는 평가. 아니면 뭐 좀 별로야 라는 평가가 나오면 되는데 I'm going there tonight. 이것도 되게 어려웠겠죠, 그죠? 그 새로 생긴데 어때? 아, 새로 생겨서 그런지 아직 안 가봤단 얘기예요. 안 가봐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형태예요. 이해됐어요? 어렵죠? 이런 패턴 나오면 잡아낼 수 있어야겠죠? How do you like the new Thai restaurant downtown? 그래서 그거 어때? 새로 생긴데 어때? I'm going there tonight. 오늘 저녁에 갈 거라서 아직 알 수가 없네. 말해줄 수 없어. 라는 놀라운 반전이 또 숨어 있었던 애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자, 한 번 더 정리해두세요. 자, 이번에는 회피성.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 아니면 걔한테 떠넘기는 경우. 이런 것들도 파트에서 아주 좋아하죠. 분명히 꼭 한두 문제씩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몰라부터 가볼까요? 몰라 되게 진짜 무성의한 거죠. 그죠? I don't know 랑 똑같은 거죠. I'm not sure. 잘 모르겠네. I have no idea. 이것도 모른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냥 너무 그렇게 무성의하게 끝나면 좀 그러니까 걔한테 물어봐라. Ask.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죠. Ask Ellie. 영국식 어떻게 읽어요? Ask 하지 않고 Ask Ellie. 이거 들을 수 있어야겠죠. Ask 하고 훅 지나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Ask Ellie, Ask Ellie 할 수 있겠죠. 아니면 You should check with Ellie. You should check with 엘리한테 한번 확인해봐 라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Ellie will know. 에일리가 아마 알 거야. 나는 모르겠고 아마 에일리가 알 거야. 라고 회피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직접 모를 경우는 그냥 몰라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조금 더 성의 있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다? 걔한테 한번 물어봐. 걔한테 한번 확인해봐. 라는 식의 답변이 나오면 답으로 아싸 하면서 골라줄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 4의 난이도는 중상상으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파트 4 중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뒤에 가면서 조금 쉬운 부분도 있지만 앞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당황하고 놓친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내 멘탈을 잘 관리하고 분명히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다음 문제를 제대로 또 푸는 연습. 다음 문제 빨리 미리 잡아두고 듣고 답 체크하고 이런 자신감으로 계속 풀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도 자꾸 접해보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내가 우선 버려야겠다. 빨리 마음을 버리고 뒤에 문제 푸는 이런 연습을 평소에도 좀 해두셔야 돼요. 분명히 시작하는 단계라고 해서 막 쉬운 문제만 풀고 또 너무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풀어주시면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파트 4가 어떤 부분이 어렵게 나오건 중간이 쉬워지건 아니면 중간이 쉬었다가 어려워지건 모두 다 내 페이스대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연습을 꼭 파트 4는 전체 30문제를 이어서 푸는 연습을 자주 해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선 조금 여러분이 챙겨두셔야 될 파트 4에서 의도 파악하기 문제와 그리고 시각자료 문제에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자,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